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쿵짝. 인생살이 힘드시죠? 다시 돌아온 분한보입니다. 네, 네 박자답게 4라운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상사는 모두가 네 박자다. 이 네 박자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우리의 인생사가 이 매치데이 4 4라운드에 모든 것이 달렸다. 4라운드로 관통하는 거죠. 모든 인생이. 이 굉장히 다사다난한 한 주 아니었습니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분한보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축구는 인생의 그 축소판이라고들 하죠. 아, 파주를 다녀오셨죠? 네, 파주 다녔습니다. 파죽지세로 파주를 다녔습니다. 파주 출장 얘기 좀 해주시죠. 100km를 제가 넘게 하루에 거의 근 300km를 소화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이 분한보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파주에서 뭐를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점 그 청취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뭐 청취자분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파주에서 저는 우리 앞으로 2035년, 2030년을 책임질 미래의 그 영재들을 제가 좀 보고 왔습니다. 눈에 띄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긴 좀 그렇지만 눈에 띄는 선수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 선수들이 그 이제 앞으로의 3년 동안 얼마나 올바르고 탈 없이 성장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잼민이들을 보고 온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잼민이들 보고 왔지만 이 아까 초장의 인트로에 이제 그 내뱉으신 그 세상사 네 박자라는 게 이 선수들의 이 인생도 알 수가 없다. 나에게 조용한 3년을 달라. 그렇죠. 조용한 3년이 필요하죠. 네. 아니, 잼민이에겐 3년이 중요하다. 아니 제가 이제 어쨌든 독일 그 관계자들이랑 저는 이제 보통 통역의 역할을 겸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 한국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칭찬이 굉장합니다. 굉장한데 그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보물 같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 향후 그 조용한 3년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이 선수들의 그 미래 가능성을 결정짓는 그 중요한 X 팩터가 되겠죠. 뭐 독일에서는 구단에서 왔나요? 코치들이 아니면 스카우터들이 왔나요? 구단에서 왔죠. 스카우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문 스카우트는 아니었고 그 이제 현직에서 감독으로 이제 일했던 유소년 감독으로 일했던 분들이 이제 스카우트로 이제 오신 거죠. 그렇군요. 지금 또 파주하면은 NFC에 지금 또 대표팀이 소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안 게임 대표팀이죠. 우리 이제 U23. 네. 지금 이강진 선수가 지금 PSG에서 내보내주질 않아가지고 아직 합류를 못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지금 조영욱 선수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청춘이거든요. 네. 잘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슈팅 햄스터죠. 슈팅 햄스터. 머리를 또 바짝 깎았어요. 그러니까 김천 출신 아닙니까? 지금 김밥 전국 출신이고 지금 뭐 그쵸? 이제 또 복무를 또 해야 되니까. 복무 신조 기억하십니까? 복무 신조 우리의 결의. 우리의 결의. 나는 세상사다. 거기까지 거기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 이강진 선수가 합류를 안 하면은 홍현석 선수가 약간 대타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황 감독님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신임을 얻고 있는 선수가 또 홍이거든요. 네. 레드 현석. 아니 그 어린 나이 때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좀 분발하셔야 될 겁니다. 조용한 3년이 필요합니다, 이강진 선수에게도. 아니 오늘 제가 거기에서 이제 현장에서 있으면서 그 독일 스카우트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독일 스카우트들끼리 얘기를 하는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들은 것이 있는데 그 선수들의 그 피지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피지컬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긴급 진단이죠. 긴급 진단. 이대로 괜찮은가? 결론은 현장 르포. 결론은 이대로 괜찮다. 그게 한국 선수들의 피지컬? 이대로 괜찮냐 이거였나요? 그 유소년 선수들의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피지컬에 대한 그 일종의 좀 조급함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동양과 서양을 관통하는 그 한마디를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슬램덩크에 보면 그 신현철인가요? 그 신현철이죠. 그 어디였죠?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공고 산왕공고. 산왕이요? 네. 네. 산왕의 신현철 맞나요? 네. 그 선수가 원래는 굉장히 키가 작았다가 가드 역할을 소화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조용한 3년 동안 성장을 하면서 갑자기 그 센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 아닌가요? 누구죠? 그 빡빡이. 아, 기억이 안 나네. 아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왕의 센터죠. 네. 근데 그 산왕의 센터가 사실 그 저학년 때는 키가 작아서 이제 가드 역할을 소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육각형의 센터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키가 작거나 피지컬이 약한 현재의 그 어린 선수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나이 때 만약에 피지컬이 좋다고 하면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 피지컬이 강한 상대라든지 자기보다 좀 더 체육 조건이 좋은 선수들의 압박을 얼만큼 영리하게 풀어내느냐. 그거를 습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골든 타임이죠. 골든 타임을 이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피지컬이 갖춰지게 되면은 그 선수는 이미 피지컬로 밀어붙이던 선수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갖추게 된 상태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나왔던 선수가 니코 슐로터백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니코 슐로터백 선수가 프라이부르크에서 뛰다가 지금 도르트문트 가지 않았습니까? 유소년 시절에 네. 19세 때까지 이 선수가 프로에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대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너무 깡말라가지고 스피드도 안 나오고 뭐 몸싸움도 안 되고. 지금도 말랐죠? 네. 그런데 국가대표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선수가 이제 피지컬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 있는 스카우트들이 봤을 때는 향후 조용한 3년 내지 5년 동안 얼마나 급성장을 하게 될 선수를 이제 고르는 게 그게 가장 큰 그 스카우트의 역할, 미덕,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 미덕이라고 이제 본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도자의 미더덕이고 그 4라운드 이제 프리뷰로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지난주는 이제 인터나ционal 이제 A 매치 대이어서 네. 위기였죠, 위크. 저희도 친선 경기를 했었고 유럽에서 네.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선 한창 진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많은 경기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경기들도 좀 나오기는 했는데 그거는 저희 4라운드 프리뷰 하면서 좀 뭔가 짚을 만한 구석들이 있으면 조금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프리스타일로 그냥 바로 가야죠. 네. 4라운드 첫 번째 경기는 이제 FC 바이에른 뮌헨 바이어 레버쿠젠과의 경기입니다.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홈에서 이제 펼쳐지는 경기인데 이 전통의 강호 뮌헨과 레버쿠젠이 만나는 이 빅매치 아닙니까? 빅매치가 이제 개꿀잼 매치죠. 네, 빅매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경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카네가 낫냐? 보니페이스가 낫냐? 이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과연 이 선수들이 얼마나 이번 경기에서 득점력을 보여줄지 그 귀추가 굉장히 주목되는 경기죠. 현지에서도 이게 제일 지금 기대가 되는 이번 라운드 가장 이제 개꿀잼 매치로 꼽고 있고 이제 그 대결 구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뭐 케인 대 보니스 클라우드 3세 이렇게 또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켈 대 이제 차비 알론소 감독 간의 대결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개꿀잼 매치죠. 네. 왜냐하면은 또 뭐 뮌헨의 이제 유망주와 또 이제 레버쿠젠의 유망주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도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그 카네가 낫냐 보니스페이스가 낫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을 실제로 보니페이스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니페이스한테 어떤 기자가 카네가 낫냐 보니페이스가 낫냐 너가 낫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이제 네. 또 보니가 굉장히 그 겸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그 뭐랄까 그 속이 꽉 차 있다라는 걸 제가 느낀 게 지금까지의 경험을 두고 볼 땐 카네가 낫다라고 하면서 이제 겸손함을 떨면서 또 이어서 바로 눈에 쌍심지를 켜면서 나는 그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보의 의지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보니 선수가 이 나이지리아 출신입니다. 근데 군부대에서 자랐대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이웃 중에 군인이 있었는데
그 군인이 축구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프로를 꿈꿨었는데 잘 안 풀려서 군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웃 형님한테 이제 계속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한 게 이제 이 계기가 됐고 그 이웃 군인의 의지를 물려받아서 그 보의 의지죠. 그렇죠. 보의 의지가 결국 이제 그 물려받아서 이뤄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외모와는 다르게 그 문전 앞에서 진짜 침착하고 영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군인 정신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왜 골 세레머니를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왜 서부의 장마 전선이 됐는지, 왜 본인이 자체에서 쉐리프가 되는지를 알겠네요. 그리고 왜 이름이 보니스 클라우드 3세인지도 이제야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이야기였고, 사실 저는 이번에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버쿠젠의 유망주, 면엔의 유망주 이렇게 또 대결이 상당히 볼만했을 것 같은데 이제 무시알라가 계속 지금 부상이 조금 이어지면서 무시알라 대 비어츠를 못 보는 것도 약간 좀 아쉬운 관전 포인트이기는 하다. 그런데 어쨌든 레버쿠젠이 지금 올 시즌에 뭐 돌풍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상반기에 면에놈에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잡아버리면 진짜로, 왜냐하면 이 1, 2위 싸움은 저희가 지난 시즌에 도르트문트와 면엔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승점 1점, 그다음에 골득실 하나가 엄청나게 큰 그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우승권을 다투는 팀들끼리의 이제 그 경기는 무조건 승점을 따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게 깔려 있는 그 복선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팀의 그 나름의 어떤 통계적인 팩트를 좀 보자면 레버쿠젠이 3라운드까지 기본 포메이션의 변화를 주지 않고 통일시켜 온 게 86-87 시즌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론소 감독의 뚝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올 시즌 굉장히 잘 풀리고 있다라는 거를 좀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래 의지죠. 아래 의지. 그리고 10년 주기 이론이 지금 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라운드까지 4연승을 해본 적이 레버쿠젠이 없어요, 역사상.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뤄진다, 이 아래 의지가 이뤄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역사상 구단 최초의 기록이 될 건데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레버쿠젠 현지에서는 뭐 거의 차비 알론소 감독이 거의 지금 덕장의 이미지로 약간 명장 반열에 지금 올라 있는 약간 거의 그런 신으로 모시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넨도 3라운드까지 3연승을 거두었던 그 17번의 시즌 중에 리그 챔피언을 달성했던 적이 14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도 사실 이번 시즌도 사실 3라운드까지 3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 리그 우승에 대한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면엔 같은 경우가 지금 김민희 선수가 부상 때문에 이번 경기 아마 출장을 안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오랜만에 저기 누구죠? 1세대 래퍼죠? 1세대 래퍼 혹은 누구죠? 새로운 그 수비형 미드필더의 조합을 이제 볼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저기 고레츠카요? 고레츠카 라이머의 이제 이제 환상의 콤비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지금 김민재 선수와 우파가 계속 이제 센터백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데리히트가 이제 부상 회복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봤더니 그 현지에서 좀 이제 면엔 취재를 많이 하는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쓴 게 있더라고요. 그 투켈이 데리히트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히트의 플레이 스타일이 센터백이 볼을 받아가지고 이제 측면으로 나가는 패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투켈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 빠른 빌드업과 이제 짧은 패스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김민재 선수는 그냥 코프소처럼 직선적인 뺏기더라도 앞으로 빼는 패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설사 거기서 패스 미스가 나오고 이렇다고 해도 일단 투헬의 마음에는 김민재가 이제 더 좀 쓸만하다. 이렇게 지금 뇌리에 각인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우파는 또 반면에 우파가 저는 사실 그 센터백 3명 중에 제일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파가 은근히 되게 또 안정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러면은 데리히트 같은 스타일을 이제 투헬이 싫어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계속 일단은 좀 경쟁을 붙여놓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계속 이제 현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면엔 보드지 있는 데리히트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투헬이 아무리 이제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도 계속 안 쓸 수는 없다. 그리고 투헬도 인터뷰에서
데리트에 대한 애정을 계속해서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어린 선수들을 경쟁을 조금 붙여놓는 그런 형태로 또 이제 여우처럼 감독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사실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 면엔의 천적이죠. 면엔 글라드바흐를 상대로 너무 그 깔끔하고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뭐 김민재 선수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레버쿠젠전이 확실한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혹은 확실히 무너지는 경기가 될 수도 있죠. 인생사 한방. 서부 한방이다. 인생 한방이다. 그리고 서부전선 이상무, 넷플릭스의 그런 서부전선은 이상 없단가? 뭐 있지 않습니까? 보니스 클라우드 3세가 갑자기 등장해서 그냥 분노의 추격자로 총을 갈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장고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의 의지와 그리고 투켈 이 감독이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감독은 지금 감독으로서는 처음 이제 조우하는 상황인데 토마스 투첼 감독이 사실 미넨 지휘봉 잡게 된 계기가 투첼이었다 그냥 마음대로 바뀌네요. 네, 투첼 감독이 그 미넨 지휘봉을 잡게 된 계기가 지난 시즌 그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그 알론소 감독이 이끌던 그 레버쿠젠이 나겔스만의 미넨을 이제 꺾어버렸어요.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나겔스만 그렇죠. 감독이 전격 경질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토마스 투첼 감독이 선임이 됐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알론소 감독이 목줄을 쥐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어떻게 보면 그 감독계의 장악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냐. 네. 일기토죠. 네. 사실상 외나무다리에서 이제 원수를 만난 격이죠. 그리고 그 이제 경기나 이제 뭐 전체적인 거를 제가 좀 보면은 알론소 감독이 확실히 그 어쨌든 선수로서의 그 굉장한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선수단 장악하는 게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선수에 대한 그 감정도 잘 이해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이거를 굉장히 잘 풀어내는 반면에 이제 투첼은 사실 그 이부딸이 아니었습니까? 이부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완전 스타 플레이어들이 갖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빙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알론소 감독이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장이다. 그리고 지금 면엔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래 의지를 거의 이제 물려받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실제로 토마스 밀러 같은 경우는 같이 뛰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어린 선수들은 다 이제 차비 알론소가 면엔에서 뛰던 모습들을 보면서 자란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아래 의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면엔의 선수단이다. 네. 그래서 선수단에 대한 정보도 알론소가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빠삭할 수 있다. 그렇죠. 면엔의 레전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 올 시즌 굉장히 재밌는 게 그 3라운드 진행된 상황에서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역대급 득점력 기록 중이지 않습니까? 레버쿠젠도 사실 현재까지 11득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단 최다 기록이에요. 지금 이 3라운드에. 네. 그래서 레버쿠젠은 그 아래 의지를 받들어서 이번 뮌헨전에서 무조건 득점을 하긴 할 것 같고 그 주인공은 이제 보니 스페이스가 될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가 꼭 막아줘야 합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면은 라이프치히랑 이제 악스부르크가 맞붙습니다. 네. 레드불 아레나에서 이제 한판 격돌을 하게 되는데 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 우니온 베를린한테 압승을 거두면서 1라운드에 레버쿠젠한테 일격을 당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금 폼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또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얼마나 강력한가를 또 엿볼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라이프치히가 바로 전에 슈퍼컵에서 면엔을 박살내버리면서 되게 호기롭게 시작을 했다가 1라운드에 바로 레버쿠젠한테 쳐맞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토토토로 붙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맞짱을 딱 맞다이를 떴을 때가 정확하게 이제 실력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이번 시즌 레버쿠젠과 다른 팀들은 어느 정도 기량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라이프치히는 이제 그 이후에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아웃국 입장에서는 이번 원정이 조금 여러모로 쉽지 않은 원정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 라이프치히가 토요일 날 하는 경기 이제 홈에서 하는 토요일 경기에 개셉니다. 지금까지 진 적이 없어요. 토요일 날 홈 경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네, 오 이것이 레드불 아레나입니까? 당장
황소를 만나보러 가야겠습니다. 아, 이거죠 거의. 근데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아우크스부르크가 또 도깨비 팀이에요. 지난 시즌에도 미넨 또 잡고 이랬었으니까 또 업셋이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우크스부르크와의 이제 최근 13경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일단 라이프치히가. 그래서 좀 일단 통계적으로는 뭐 라이프치히가 한 발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팀의 경기에서 또 기대되는 부분이 골잔치. 이제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파티죠. 네. 파티가 이제 개최될 수도 있다. 이게 두 팀이 3경기 동안에 30골을 합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점까지 합쳐서. 네. 그러니까 이 지난 3라운드 동안 요 두 팀이 30골을 넣고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팀이랑 만나면은 그러니까 두 팀이 3라운드였었으니까 6경기인데 여기서 30골이 나왔다 그러면은 최소 5골씩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뭐 3대 2로 이기던 뭐 4대 1로 지던 뭐 5대 0으로 이기던 뭐 5골씩 경기당 나왔다. 네. 그래서 과연 그럼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 10골이 터질 것이냐. 약간 이런 게 또 그러니까 막 7대 3 이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팀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지는 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가 다시 교통사고 이후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느낌처럼 다시 내가 리그에서 경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골잔치를 감히 예상을 해보고 이 경기 약간 이번 라운드 토트토 매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네. 그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지금 다니 올모가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무릎이 좀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네. 아마 이번 경기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네. 지난 경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후반 교체 투입돼가지고 2골을 박아 넣었던 세시코 선수가 아마 다펜다랑 같이 투톱을 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것 같아요. 네.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시스트죠. 마르코 로제 감독이 이제 한번. 근데 왜 로맨티시스트예요? 아니, 로제라서 이름이 로즈잖아요. 네. 이름이 로즈잖아요. 장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사람이니까 로제고. 로제인데 이게 로제를 이제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장에서. 언제요? 언제 들고 있었어요? 이 시대 마지막 로맨시스죠. 네. 그래서 아마 시시코랑 그 다펜다를 한번 같이 세워서 조금 합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요렇게 경쟁을 붙여놓으면 또 제 생각에는 애들이 미친 듯이 넣을 수도 있어요. 골을. 이런 애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제 감독이 사실 처음부터 세시코랑 로펜다를 같이 붙여놓지 않은 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오펜다 옆에는 폴센이 있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세시코를 넣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세시코가 나온다고 하면은 완탑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는 투탑을 보고 있고, 네.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통적으로 이 장미 감독님이 네. 투탑을 세우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될지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금 그 차비 시몬스 주가가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경기에서도 되게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 전화를 거는 세레모니가 이제 현지에서 전화라고 계속 벌써 않습니까? 네. 이미 약간 콜미 백 이거죠. 그래서 나에게 다시 전화해 주겠니? 콜미 백. 그 이게 현지에서는 약간 이미 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상징적인 세레머니가 되었고, 네. 주가가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게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기사가 나오는 시점이 이번에 이제 발롱도르 30인 후보가 나오면서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몇 년 전부터 코파 트로피라는 그 수상 부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백그라운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발롱도르가 이게 무슨 뭐 피파나 뭐 유에파나 이런 데서 주는 게 아니라 그 프랑스 풋볼이라고 그 프랑스에 있는 매거진에서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이디 경향 뭐 이런 데서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그렇죠. 뭐 포브스가 선정한 뭐 이런 거. 네. 혹은 이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월간 낚시 이게 이런 데서 이제 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 풋볼이라는 매거진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더 벌고 싶으니까 발롱도르가 막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이러니까 그
21세 이하 선수들, 그러니까 라이징 스타들한테 주는 트로피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코파 트로피고 발롱이랑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이제 18년도에 이제 갓바페 선수가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탔고 그 뒤에 이제 뭐 데리히트 선수도 이거를 탔습니다. 그리고 뭐 가비, 뭐 페드로 이런 선수들이 이제 요 상을 이제 주로 타왔는데 차비 시몬스가 이번에 노미네이트 됐고 아마 무시알라랑 굉장히 이제 치고받는 토트토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무시알라는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 아마 둘 다 2등 했을 거예요. 페드리랑 페드로가 아니라 페드리랑 가비한테 밀렸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홍진호 상태로 계속 2등만 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 무시알라가 이번에는 받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좀 있기는 한데 아무튼 차비 시몬스가 여기 이제 또 같은 분데스리가에 있는 선수 2명이 이제 1위 쟁탈전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주목을 조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좀 가름을 하자면 아우크스부르크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원정이 될 거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다니 올모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또 포메이션적으로 혹은 선수 기용에 있어서 조금 더 변주를 주면서 토트토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번 라운드 중에 꽤 재밌는 경기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잔치를 기대하게 만드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SC 프라이부르크와 이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인데요. 그 프라이부르크 홈에서 펼쳐지고 이 경기를 이제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하자면 프라이부르크라는 귀신을 잡는 해병 도르트문트다. 이 천적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럴 것이 이제 프라이부르크의 터줏대감 감독이죠. 이제 크리스티안 슈트라이시 감독이 도르트문트한테 역대 그 분데스리가 팀 중에 가장 많이 졌어요. 그래서 21번의 경기를 지금까지 이제 도르트문트와 치르면서 16번을 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바스티안 할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프라이부르크랑 이제 지난 4번의 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번에는 못 하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르다. 이제는 완전 다른 세계다. 이번에는 또 다르다. 다시 만난 세계죠. 다시 만난 세계. 이번에는 다르다. 네. 아무튼 그리고 또 프라이부르크는 이제 홈에서 역대 이제 도르트문트한테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46실점을 허용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지난 3번의 경기에서 13대 3이라는 득실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르트문트가 해병대죠, 해병대. 그 압도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면서 프라이부르크라는 귀신 잡는 해병이죠. 네, 네. 프라이부르크라는 귀신을 잡는 도르트문트라는 해병이다. 흥. 홈에서는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어쨌든 이제 프라이부르크를 굉장히 잘 잡긴 하지만 프라이부르크가 원래는 홈에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줍니다. 실점을 거의 허용을 하지 않는데 유독 도르트문트한테만 이제 3실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어요. 하지만 또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 또 어떻습니까? 또 상당히 저세 아닙니까? 그 저세 중에 저세인데 지금 3라운드까지 1승 2무인 상태고 이게 14년 만에 가장 낮은 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프라이부르크와 이제 1승 2무의 도르트문트. 이제 상대 전적은 돌문이 앞서지만 과연 이번 경기 올 시즌 향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르트문트가 지금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 게 지금 로이스 선수가 지금 아예 명단에도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죠? 번아웃인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장을 그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눈물을 흘렸죠. 그래서 낭만을 선택했던 이제 개간로가 눈물을 보이면서 쓸쓸하게 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엠레잔에게 주장 완장을 이제 물려주면서 사실상 태업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돈은 받는데 일은 안 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단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1년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단에서 레전드를 대우해주는 차원에서 너는 약간 유급 휴가를 줄게. 개점 휴업 아니었을까 상태다. 싶어요. 그래서 개점 휴업.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로이스가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눈물을 보인 거죠. 이게 사실상 내 은퇴 경기였구나. 근데 사실 팀이 이 정도 상황이면은 로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퍼거슨 감독이 그 팀 위기에 또 처해 있으니까 스콜스한테 야 바로 와서 경기 좀 뛰어라 하니까 개콜스야 너 축구화 좀 신어봐 이거였죠. 저 월마트 가가지고 4만 원짜리 축구화 사가지고 경기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개콜스야 너 축구화 한번 신어봐 이게 정확한 워딩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이스도 사실 이제 팀이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은 한 번쯤 다시 한번 이 팀을 이끌 필요가 있다. 이 엠레잔
라커룸 리더십 저희가 그 문제 있다고 얘기한 그 위험해요. 쇼츠가 문제 많아요. 쇼츠가 바이럴을 타고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를 제가 봤고, 네. 지금 그래서 튀르키예 일부러 하면 맛이 안 나죠. 아니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네.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진짜로. 내피셜. 네. 그렇게 그 자국 선수들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그렇게 비하하지 말아라. 그리고 엠레자는 사실상 독일인이다. 네. 그러니까 튀르키예에 피가 섞여 있을 뿐이고 국적은 독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 선을 이제 확실하게 그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 이민 2세대들에 대한 되게 모욕적인 발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를 튀르키예로 생각하고 있는데 엠레자니 뭐 자기를 독일인이라고 아이덴티파이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대사관이랑 뭐 연락이 취해졌다는 사실은 뭐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거는 그 뭐랄까요? 그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그 명예훼손까지 갈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이제 잊혀진 계절이 마르코 로이스라 그러면은 제가 아까 라이프치히 얘기하다가 이거를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티모 베르너가 어떻게 됐죠? 티모 베르너가 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기사에서 나왔던 얘기는 지금 티모 베르너가 4옵션에도 못 껴가지고 지금 완전히 명단에도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경기장에서 장난만 치고 있다. 약간 경기장에 훈련장에서 장대높이 뛰기를 하고 이제 이러고 있어가지고 마르코 로제 감독이 장미를 던졌다. 약간 이런 썰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지난 에피소드에서 언급했던 게 티모 베르너가 어쨌든 그 경기장에 나서려면은 제 생각에는 미드필드진의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투탑이 아닌 원탑 체제로 가면서 그 폴센 대신에 이제 베르너를 왼쪽으로 싹 빼버리는 게 어떤가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올 시즌 경기에 나설 이 포메이션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그 로제 감독이 어떻게 보면 아끼는 카드였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보면 누설을 해버려가지고 이 로제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로제가 이걸 들을 수도 있다. 로제 이미 들었죠. 이미 들어서 이거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야 누설해버렸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볼프스부르크와 우니온 베를린인데요. 3라운드에서 나란히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이. 그 지금 되게 재밌는 경기인 게 1, 2라운드를 잘 이기고 3라운드에서 나란히 패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챔스권으로 올라가냐 이제 마냐의 이제 서륙의 시작인 게 이 4라운드예요. 그래서 사실 4라운드가 개꿀잼 매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볼프스부르크랑 우니온 베를린도 지금 진정한 3자, 4자가 누구냐 이거를 가리는 거의 그런 되게 중대한 매치라고 볼 수 있고요. 말에 무슨 뼈가 없네요. 이거 뼈 있죠. 3라운드에서 이제 나란히 패배했고 이제 서력을 시작을 한다. 이 두 팀이. 약간 이런 거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승격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1년 이후로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홈에서 이제 지난 경기 때 홈에서 리그 첫 패배를 했대요. 했대요? 안 봤어요? 했대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찌됐든 뭐 상승세로 되게 좋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가오는 목요일에 또 그 레알이랑 또 챔스 예선이 있지 않습니까 조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니온 베를린 되게 조금 그 마인드는 지금 좀 빡셀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에서 무조건 이제 승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라이프치히한테 완전히 그냥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서력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앞에 계속 놓여 있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이 정신무장 상태가 볼프스부르크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볼프스부르크는 이번 시즌에는 유러피언 대회에 나가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개 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시즌 약간 뭐 시작이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두 팀이 지금까지 총 9번을 만났는데 상대 전적도 재밌어요. 3승 3무 3패. 3승 3무 3패고 지금 이 경기가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아레나 홈이거든요. 근데 원정 팀이 이긴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원정 가서는 양 팀 다 진 거죠. 그러니까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 강한 거네요. 아니죠. 베를린도 홈에서 강하고.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 강한 게 아니라 베를린도 홈에서 강한 거야. 그러니까 원정 팀이 이긴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볼프스부르크가 저기 그 뭐죠? 저기 우니온 베를린 홈에 가도 그렇죠. 지고.
우니온 베를린이 폭스바겐 와도 지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바람이죠. 볼프스부르크의 바람. 풍력발전소. 네. 휘센이죠. 휘센. 그 덴마크산 선풍기. 네. 대 케빈 베렌스. 이 약간 득점포를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 두 선수가 이제 맞다이를 뜨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 네. 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팀 경기를 뛰고 왔어요. 그 지난주에. 네. 잘 하던가요? 뭐 썩 잘하진 못했습니다. 계속 부진을 지금 좀 이어가고 있었고 그 경기에서 이제 덴마크에서는 호이베악 선수가 한 골을 넣으면서 네. 이제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빈트 선수는 원탑으로 나왔는데 약간 경기력은 좀 부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볼프스부르크 경기에 좀 집중하고 있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이제 베렌스는 살아있지만 케빈 폴란트가 이제 케 브라더스 중에 한 명이죠. 케빈 폴란트가 지난 퇴장당했죠.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나오지를 못합니다. 아쉽네요. 그래서 그 삽질을 한 게 이 되게 중요한 경기까지 조금 이제 이어지는 상태인데 게다가 원정팀이 이긴 적이 없다라는 그런 또 통계 미학에 빠져서 베를린이 또 2연패 또 나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휘센이 그냥 휘파람을 불면서 그냥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하면서 그냥 골을 쏘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어쨌든 지난 경기에 완전히 그냥 라이프치히한테 발렸잖아요. 3대 0으로 베를린이. 그렇죠. 근데 이제 베를린에 또 그 87년생 또 눈물 있지 않습니까? 보의 의지. 보누치 선수가 과연 이제 분데스리가 데뷔가 이제 이루어질지 이 볼프스부르크전에서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리의 심장이죠. 이태리의 방패. 이탈리아의 로마 콜로세움. 네. 그렇습니다. 네. 낭만을 선택했죠. 보누치도.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시죠. 다음 경기는 이제 FSV 마인츠와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입니다. 마인츠 홈에서 이제 열리는데 사실 슈투트가르트가 마인츠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 지난 시즌 마인츠 원정 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가 4대 1로 이제 대승을 거둔 적이 있는데 이게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시즌 원정 중에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슈투트가르트가 다시 분데스리가로 승격한 다음에 현재까지 마인츠 상대로 4승 2무예요. 그러니까 마인츠라는 귀신을 잡는 해병 슈투트가르트다. 그래서 슈투트가르트가 또 지금 뭐 완전 폭격 5점 폭격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5점 매니아죠. 5점으로 이기거나 5점으로 지거나.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마인츠 상대로 4승 2무라는 압도적인 지금 전적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이제 무실점 경기를 펼쳤잖아요. 올 시즌 3번 리그에서 한 번은 그렇죠. 이제 1실점을 한 번 했었고,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가 지난 시즌에 0 무실점으로 경기를 거둔 게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이미 그 2번 타이 기록을 이미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슈투트가르트가 올 시즌에는 좀 수비 보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더불어서 이제 슈가의 기라성이죠. 세르후 기라시 선수가 이제 5득점 을 올린 지금 3라운드에 5득점 올린 선수가 84년도에 그 칼 알게베어라는 뭐 저는 모르는데 이 선수 이후에 유일한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라시의 이 상승세와 보강된 수비진 이것이 슈가를 강하게 만든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수비가 보강이 됐다고 하셨나요? 네. 5점을 먹었는데 왜 수비가 보강이 됐죠? 두 번의 클린시트? 두 번의 클린시트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8경기에서 2무 6패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 또 게다가 브레멘한테 4대 0 0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그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과연 마인츠 이대로 괜찮은가? 현장 루포죠. 네. 마인츠 6시 내 고향. 마인츠 이대로 괜찮은가? 결론 말씀. 괜찮다. 결론 말씀해. 이대로 괜찮지 않다.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마인츠 얘기하면서 네. 고심에 고심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답이 보이지 않는다. 네. 위기 중에 최대 위기입니다. 마인츠는 지금 구단 역사상 제가 봤을 때 거의 가장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입니다. 코파스 아레나의 기적이 마치 이스탄불의 기적처럼 코파스 아레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이 보 스펜손 감독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선발진이 됐든 뭐 전술이 됐든 간에 3백을 계속 고집을 할 건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이제 마인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이제 일반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마인츠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과연 이재승을 계속 선발로 뛰킬 것이냐 이게 보 감독의 어떻게 보면 그 딜레마죠. 보의 의지죠. 보의 의지다. 보의 의지가 많네. 보니페이스, 오누치, 보스벤손. 네, 보의 의지의 4라운드다. 네. 3보네요.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면요. 네. 쾰른이랑 호펜하임이 있는데 이것도 개꿀잼 매치입니다. 그러니까 4라운드가 이게 진짜 꿀잼 매치가 많아요. 그 쾰른이 일단 3라운드 동안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호펜하임 상대로 첫 승을 노릴 수 있냐 홈에서. 네. 이 라인 에네르기 스타디온 또 저희 마음의 고향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네. 저는 이 라인 에네르기 스타디온을 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 가슴이 왜냐면은 부르는 뭐 저희 곳이죠. 학교- 가슴이 부르는 곳. 저희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그 성골 출신 아닙니까? 기숙사 출신. 그러니까 학교 오피셜 네. 오피젤 보나임 아니었습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옆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진짜 바로 옆. 아 바로 옆은 제가 사실 그 거기보다는 제가 있었던 타워인데. 저는 진골이죠 진골. 네, 그러니까 진골들이 가는 약간 타워 감옥이 거기 있는 거고. 감옥. 성골들은 네? 이제 성골들은 진짜 양반 집안들은 오. 그 안에 있는 보나임 세계 2차 대전 때 군사 막사로 사용이 됐던 벨기에 군인들이 그- 쓰던 숙소였죠. 네 막사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보나임 참 아름다웠죠. 거기선 사실 갑자기 이제 경기장이 옛날 안 생각이 좀 보이죠. 났고. 네. 경기장의 소음은 들리죠. 소음밖에 안 들리죠. 저희 그 감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전광판이 보여서 몇 대 몇이구나 정도까지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때 경기장에 가 있었죠. 아니죠. 그거를 뭐 경기장에 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맥주 마시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쾰른이 과연 이 라인 에네르기 스타디온에서 첫 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초반이기는 하지만 이 지금 호펜하임 마테라조 감독 부임 이후에 처음으로 그 리그 테이블에서 상위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시즌 완전 초반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호펜하임이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전에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이거네요. 예전에 이거죠.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이거죠. 그 호펜하임이 전형적인 약팀의 트렌드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경기가 조금 잘 풀릴 때는 흥이 나서 하다가 네. 한 골 두 골 먹으면은 그냥 처박혀버리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요번 시즌은 조금 바뀐 게 마테라조 감독이 전반 끝나고 라커룸에서 빠따친다 그래요. 그래서 후반까지 약간 그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 있다. 그래서 되게 집중력 있게 가져가면서 뭐 역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마테라조 그리고 감독이 그러면은 그 흡사 그 예전 사우디아라비아 감독 그 아시나요? 그 아르헨티나와의 그 월드컵 경기 전반전에서 그 따귀 때리지 않았나요? 전반전 끝나고 라커룸에서 너네 메시 그렇게 좋으면은 사인 받아라 이러면서 이제 막말을 퍼붓고 이제 선수들을 각성을 시킨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이겼던 갑자기 그 짤이 생각이 나네요. 그게 알사이드의 기적이죠. 네. 그러고 나서 네. 이제 그 밈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Where is 메시? 웨어리즈 메시가 거기서 나왔죠. 네. 그 Where is 메시? Where is 메시? Where is 메시? 쾰른 선수들 중에 네. 이 펀팩트가 포펜햄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내부에 적이 있을 수도 있다. 간첩. 예, 왜냐하면 젤케도 호펜하임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되게 이게 잊혀진 또 계절 중에 한 명인데 네. 예전에 저희가 예전에 저희가 분함보를 했을 때 나왔던 잊혀진 계절 중에 한 명이 마르크 우트 선수가 있는데 우트 선수가 그 저기 한번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사를 오고 갔죠. 네. 근데 이제 그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고 네. 쾰른에 있습니다. 근데 호펜하임 출신이고 네. 아직까지 호펜하임의 절친들 많이 남아 있죠. 근데 그다음에 호펜하임에서 뭐 슈바베 네. 호펜하임에서 뭐요? 호펜하임 출신이 그렇게 헬렌에서 이렇게 액티브하지 못하네요. 왜냐하면 젤케도 지금 햄스트링 때문에 지금 나가리 된 상황이고 우트도 사실 그렇죠.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하지만 뭐 슈바베 선수도 있고. 네. 네. 그 뭐 몇 명 많습니다. 한 6명 있다 그러는데 네. 제가 뭐 이름은 다 기억 못 하고. 네. 네. 이런 선수들이 있다. 네.
그래서 내부에 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펌팩트 전해드리면서 네. 다음 경기 넘어가시죠. 아 근데 이 경기도 사실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가 되게 호불호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개꿀잼 매치죠. 역대 전적들이 다 너무 좀 압도적이라서 그 쾰른 호펜하임도 지금 보니까 호펜하임이 완전 그 쾰른 상대로 거의 2배 이상 골을 많이 넣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쾰른은 지금 호펜하임 상대로 25골 넣고 있는데 호펜하임은 51골. 그리고 지금 최근 그 쾰른에서의 경기에 쾰른 홈에서 이제 분데스리가 7경기 무패 4승 3무 그러니까 이러고 있기 때문에 쾰른이란 귀신을 잡는 해병 호펜하임.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통계 오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통계는 우리가 참고만 하는 거죠. 그 쾰른이 이길 수 있다. 나는 물을 캘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슈테판 바움가르트 감독의 그 용병술 한번 믿어본다. 지금 쾰른은 이대로 괜찮은가? 뉴진스의 시대다. 이대로 괜찮은가? 현장 동행 루포. PD 수첩이죠. MBC PD 수첩. 거의 뭐 광우병 이대로 괜찮은가? 갑자기 광우병.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시죠. 네, 다음 경기는 이제 파버에펠 보훔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뒷심의 프랑크 소세지다. 이 네. 프랑크푸르트가 이 지난 마인츠와 그리고 켈른과의 경기에서 극적으로 동점골을 뽑아내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뒷심이 좋다. 그러니까 뒷심의 프랑크 소세지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반면에 이제 보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왁구죠. 타쿠마 아사노 선수가 올 시즌 폼이 굉장히 그렇죠. 좋아 보여요. 국대에서도 지금 A매치 브레이크 때 국대에서도 활약을 굉장히 잘했고 이미 지난 시즌 득점 기록이었던 이제 3득점을 이미 3라운드에 달성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굉장히 호세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사노 선수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폼 미치다이?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뭐죠? 저희 일본 선수들도 이번에 또 A 매치 그때 또 가서 네, 우리 일본 선수들 독일을 박살내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4대1로 그냥 죽여버리고 갔었기 때문에 또 그런 기세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랑크푸르트라는 귀신을 잡는 해병 보쿰. 왜냐면은 분데스리가 역사상 보쿰은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이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어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리고 홈 경기에서 특히 아인트라흐트 상대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20승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보쿰 같은 경우에는 첫 홈 경기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시즌 첫 승을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또 감독이 조금 변수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감독이 이제 디노 톱 멜러 감독인데 이 감독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가문이 감독 가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랑크푸르트 감독 가문이다. 그러니까 2세대에 걸쳐서 프랑크푸르트 감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 클라우스 톱 멜러가 93년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감독으로 8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톱 멜러 감독이 6경기 지금 치르면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있다. 무패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쿰을 상대로 이번에도 패배는 허용할 수 없다. 아버지의 의지를 물려받아서 내가 8경기 무패는 이뤄내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톱의 의지죠? 네. 직소의 의지죠? 네. 차핑 툴의 의지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팩트가 이 탑 뮬러 감독이 0102 시즌에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 보쿰 소속으로 이제 경기를 뛰면서 보쿰의 승격을 이끌었던 그런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쿰에 대해 내부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정통한 그 간첩이기 때문에 이 간첩이 감독이 되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보쿰은 거의 지금 내장까지 다 털려 있다. 네, 털려 있고 이제 실제로 털릴 일이 남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무장 간첩, 거의 강릉 김신조죠. 김신조 심수 사건. 네, 김신조 16년 강릉 무장공. 김신조 톱 멜러다. 땡땡 목다로 왔수다 이거 아닙니까? 내래
땡땡 목 따러 왔어. 아니 근데 제가 오늘 그 이제 스카우트 분들 또 통역뿐만 아니라 의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파주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임진각을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DMZ를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나라 그 한국 전쟁의 그 참혹한 역사, 그리고 그 슬픔, 네. 그리고 그 한 걸음이라도 저희가 차지하려고 했던 그 전쟁의 그 야욕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그죠. 그게 서부 전선이었죠. 네. 거기가. 함께 그 눈물을 흘렸는데 또 김신조의 그 북한 그 말투를 들으니까 제가 섬찟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호국정신 네. 잊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면은 하이덴하임과 이제 베르더 브레멘이 있어요. 네. 하이덴하임이 지난 라운드에 돌문 상대로 이제 깜짝 승점을 기록을 하면서 1점.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되게 뼈아픈 무승부였죠. 2대0으로 앞서다가 2대2로 동점이 만들어져가지고 비기고 끝났는데 네. 하이덴하임이 그래도 이제 승격한 팀답게 패기가 좀 있었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약팀들은 이 경기가 잘 안 풀리게 되면은 바로 꼬라박는 습성이 있는데 그래도 하이덴하임은 조금 우리도 계속 분데스리가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경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슈의 의지죠. 슈의 의지. 그 모가지가 거의 편파 판정 때문에 그 미스터 갸우뚱 모가지가 미스터 길어. 갸우뚱. 모가지가 길어 슬픈 동물 아니겠습니까? 슈미트 감독이 목이 항상 한 15도 정도로 꺾여 있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45도까지 그냥 꺾여버리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꺾여버리면은 이제 심판이 바로 카드를 내버리는 거죠. 왜 개기냐 이렇게. 승기가 근데 기울어졌다. 슈미트 감독 이번 경기에서 슈미트 감독이 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슈의 의지를 발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번 매치데이가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이거든요. 네.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도 일요일이죠. 네. 이게 정확하게 16년을 하이덴하임을 이끌게 됩니다. 정확히 16년. 생일. 그래서 분데스리가에서도 슈미트 감독을 기리기 위해서 약간 기획 기사를 냈어요 이번 주에. 네.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한 그 감독들 역대 감독들. 아 독재 정권. 네, 그러니까 이 독재 정권과 세습 이런 것들의 이제 세습 정치가 사실 좀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독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 감독들이 누가 있을까 하고 이제 쭉 봤는데 현역으로 지금 그러니까 현재 현역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슈미트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제일 길어요. 지금 분데스리가 감독 중에 제일 길고 대표팀까지 다 합쳐도 레브 감독이 거의 한 14년을 하고 네. 그 이후에는 거의 지금 15년을 한 감독이 있었고 좀 예전에 그리고 지금 현역으로 계속 감독을 하는 그리고 16년까지 채운 감독은 슈미트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밥통이네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실상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네. 그 하이덴하임을 어찌됐든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네. 슈의 의지로. 그래서 이 의지가 그러니까 16도를 맞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베르더 브레멘도 쉽지 않은 이제 상황이고 네. 이 두 팀이 또 재밌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니온 베를린이랑 볼프스부르크처럼 네. 원정 팀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베르더 브레멘이 이번에 원정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베르더 브레멘은 지금 이번 시즌 사실 느낌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세를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브레멘은 공격력이 좋아요. 공격력이 지금 매우 빡세고 근데 약간 고춧가루로 만났다 그래야 되나요? 지금 하이덴하임이 슈미트가 그냥 16년을 채워버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히는. 이게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슈미트 형님 기 한번 살려줘야 된다. 또 이런 또 사기가 또 충만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지금 어찌됐든 브레멘은 굉장히 또 사기가 또 좋은 상태고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면서 경기 보면 개꿀잼이 네. 경기를 보면 개꿀잼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어찌됐든 지금 필크룩이 브레멘은 이제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네. 둑시와 이제 코브나츠키가 얼만큼 또 잘 공격진을 이끌어 줄 거냐 네. 그리고 또 탄탄한 또 미드필더진 네. 슈타게를 이제 선봉으로 해가지고 또 5명이 딱 미드필더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이 이제 얼마만큼 이제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올라올 수 있냐. 필크룩은 사실 또 도르트문트 가자마자 지금 부상당해가지고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이제 막 골을 넣으면서 막 선수들이 막 이제 그 메롱도 좀 하고 네. 뭐 이렇게 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죠. 네. 아 그리고 그 지난 경기에서 활약했던 볼테마데 선수라든지 은진마 선수들 그들의 활약도 한번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 선수죠. 네, 마은진 선수. 네. 네, 저스틴 마은진.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다음 마지막 경기네요. 네, 마지막 경기 다름슈타트와 이제 뮌헨글라드바흐의 경기입니다. 뮌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네. 특히 저지를 낮췄는데 가격을 네. 원래도 근데 다음슈타트가 그 저지 가격이 낮기로 유명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음슈타트 이제 구단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복지의 나라 독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애기들이 이제 너무 빨리빨리 크니까 이제 독일은 어찌됐든 이 대를 거듭하면서 팀을 응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주고 그 아들이 커서 자기 아들한테 또 저지를 사주고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멤버십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보통? 네, 그 스카프 있잖아요, 머플러. 거기에 그쵸. 가끔씩 그거 있어요. 당케 오파. 그냥 오빠 고마워 이게 아니라 오파가 이제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희 아버지를 오빠 선물해줘서 고마워. 저희 아버지를 경기장에 데려가줘서 그래서 내가 다시 여기로 올 수 있게 돼서 고마워 오파. 뭐 그런 거죠. OPPA죠, 오빠. OPA입니다. 네. 동남아에서 OPPA가 엄청나게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아이들이 금방금방 크니까 이게 부모들한테 되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30유로 정도로 낮춰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성인 유니폼도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고 80유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 특히 저지들도 이제 그 왜 자꾸 30유로까지 낮추니까? 낮추니까 아니요, 왜 그런 심한 말을 하시죠? 그 30유로로 그냥 낮춰버리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복지 차원에서 이런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구단이 바로 다음슈타트고, 그런 다음슈타트의 홈에서 이제 뮌헨과 붙게 된다. 네. 근데 그 뮌헨이 네. 그 뮌헨이 원정에서 매우 약하다. 네. 요렇게까지 이제 스토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 다름슈타트 혹시 브랜드가 어떻게 되나요, 유니폼? 약간 듣보 아닌가요? 크라프트인가? 모르겠네요.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요. 다름슈타트 야코네요. 야코예요. 아직 야코 맞나요? 크라프트인가요? 뭐예요? 야코는 옛날이고. 옛날에도 저거였어요. 옛날에 한번 그 크라프트였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맞을걸요? 네, 넘어가시죠. 아니요, 맞을걸요? 네. 야코가 맞아요? 아니요, 크라프트가 맞는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쌀 수도 있다. 그쵸. 그 단가 자체가 낮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지금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되는데 다름슈타트랑 이제 뮌헨글라드바흐도 이제 7개의 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7개의 팀이 승리가 없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팀도 지금 승리가 없는 팀인데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두 팀 간의 혈투가 펼쳐진다. 그래서 과연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팀은 누가 될 것이냐. 그게 궁금하다. 네. 지금 다음슈타트가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세트피스에서 골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이번 시즌에 지금 제일 실점을 많이 한 팀이에요. 지금까지 10골을 벌써 실점을 했거든요. 3라운드밖에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수비가 사실은 조금 냉정하게 보면은 굉장히 약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뮌헨글라드바흐도 지금 뭐 9골인가 실점을 했기 때문에 헐거운 수비로 유명하다. 왜냐면은 실점이 지금 평균 3점이 넘거든요. 두 팀 다. 네.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약대 약으로 붙었을 때 또 어떻게 또 경기가 흘러갈지는 또 지켜봐야 아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팀 다 어쨌든 이제 득점보다는 실점을 더 많이 해서 일단 마이너스 득실차를 가져가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허벌라이프의 대결이다. 허벌라이프는 이제 호날두의 전신이죠. 메시도 허벌라이프 아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전 날두가 했던 걸 메시가 하진 않죠. 메시가 했던 걸 날두가 하지도 않고. 네. 아무튼 날두의 지분이 많이 들어갔죠. 허벌라이프의 대결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4라운드 프리뷰를 쭉 했는데 시간이 또 상당히 많이 갔죠.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흘러가네요. 개꿀잼 매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부담도 딱 들으시고 금요일부터 열심히 보셔가지고 뮌헨 대 레버쿠젠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냥 토토토 매치들이 그냥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누가 또 이 정확한 분석과 예측으로 이 경기들을 맞췄는지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